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국내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선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인플루언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두 이 자리에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솔루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일을 하며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지, 또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변화하고 또 성장합니다. 한 명의 일이 여러 명의 일이 되어서 누군가는 해오던 일에 새로운 일을 더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또 확장되어집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동하는 스마트팜, 찾아가는 예견사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하루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던 다양한 형태의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일에 있어서의 모빌리티는 고객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의 최적화된 모빌리티는 결국 사람이 일하기 좋은 모빌리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계시는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개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또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개발했습니다.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바로 ST1입니다. 서비스 타입 1을 의미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럼 차량과 고객,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내일을 확장하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일. 주차장 한켠에서 농장 사업을 하고, 애견 미용 서비스가 집 앞으로 찾아가고, 최신 유행 LP바도 어디든 갈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ST1으로 펼치는 새로운 내 일. 내 일을 바꾸는 모빌리티 ST1. 현대자동차 PBB 사업실 인상기 실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BP본부 현대자동차 PBB 사업실 인상기입니다. 앱,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액세서리,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들일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일상화가 되어버린 서비스 또는 기능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미 먼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당시 정말 파격으로 느꼈던 건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연하게 이 스마트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앱 환경, 스마트폰 데이터를 외부에 오픈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이터 오픈 서비스, 케이스, 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기능들은 한마디로 스마트폰과 외부를 연결하는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를 통해 스마트폰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물론 거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사업계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활용뿐 아니라 자동차 데이터 활용과 확장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마련된다면 자동차도 다양한 활용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넓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ST1은 이러한 개념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확장 작업이 가능한 외부 오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량을 사용하시는 고객사, 다양한 용도에 맞춰 차량을 제작하시는 특장사, 차량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까지 참여 가능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먼저 ST1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기존에는 탑재하기 어려웠던 고객사 앱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운송사들이 사용하시는 물류 배송 관리 시스템 TMS 앱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스마트폰이나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여서 배송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이 TMS 앱이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면 차량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손쉽고 편리하게 배송지 확인, 배송지 간 최적 경로 안내, 실시간 접수사항 확인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목적의 앱들을 개발하고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입니다. ST1의 차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들이 서버로 올라가고 차량 관리 시스템인 FMS 등 다양한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시간,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에 별도 단말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했으나 ST1은 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또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존 단말기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과 같은 차량 상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차량과 냉동기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고객분들께 위와 같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과 함께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반영한 FMS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말 그대로 ST1 샤시캡 내외부에 별도 커넥터를 제공해서 특장사들이 차량 전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통신 데이터 및 후방 카메라 장착 등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급차, 경찰 작전 지휘차, 전기 자전거 배송차 등 다양한 목적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ST1 샤시캡의 다양한 확장 작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서비스 포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포탈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을 위한 바디빌더 매뉴얼과 차량 인증에 필요한 서류 지원, 기술 Q&A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오픈 인터페이스, 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 플러그 앤 플레이 세 가지 요소는 처음 시장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인 만큼 고객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확장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에서 요청하실 경우 별도의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기차에 필요한 충전 솔루션, 보험과 같은 특화 상품도 함께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상품 진화에 맞춰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ST1은 샤시캡 형태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첫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제공해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로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ST1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ST1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PBV 디벨로퍼실 오세훈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PBV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ST1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또 비즈니스 플랫폼의 첫 번째 모델인 ST원 카고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ST원 카고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ST원은 물류 유통 분야의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배송기사분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사업자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그 개발 초기 단계 고객사의 주된 요구사항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진입이 가능한 차량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반되는 두 개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킬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상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상화를 위해 차체 언더바디와 서스펜션 설계를 새롭게 착수하였고 수십 번에 걸친 설계 변경과 해석 검증을 반복하면서 저희는 마침내 딜리버리 차량에 적합한 저상화 플랫폼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실현하였고 차량의 전고를 2230mm로 맞춰 지하주차장 진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사님들의 실제 작업 환경을 분석해본 결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승하차 동작과 낮은 카고봇들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소개드린 저상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380mm 높이의 스텝을 적용하여 카고 내 승하차 시 무릎과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카고의 실내부는 1700mm 확보하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상하차 작업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존 택배 차량의 경우 부하라킹 구조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하를 열기 위해서는 서너 단계의 공작이 필요했습니다. 기사님들은 하루에도 80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하를 열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 관절을 무리하게 쓰고 있었으며 어떤 기사님들은 부하를 열어둔 채로 배송기를 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송 중 반복되는 부하 개편 시력을 줄이기 위해서 단 한 번의 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였고 이어 트윈스윙 도어에는 핸들을 당기면 바로 오픈이 되는 전자식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가로 모든 도어를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센트럴 도어락 기능을 통해 배송 시 물품의 고장이나 분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였습니다. ST1은 76.1kWh 배터리를 탑재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카고 모델은 317km를, 냉동 모델은 298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0kW 초급속 충전을 통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단 20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행거리 증대와 빠른 충전을 통해 기사님들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T1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딜리버리 특화 사양도 개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1분 1초가 소중한 기사님들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동시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활성화되어 다음 목적지로 안내를 시작하는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기능을 당사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배송 중 반복되는 부하 개편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사님이 물품을 하차한 뒤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닫히는 스마트 워크웨이 기능도 개발하였습니다. 배송 중 대부분의 사고는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고 후반에 초음파 센서를 탑재하여 후진 시 카고 상단에 충돌이 예상이 되면 미리 경고를 해주는 카고 후방 충돌 경고 기능도 신규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배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ST1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기사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충돌에 유리한 세미모니 타입의 디자인과 구조 설계를 통해서 충돌 안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서라운드 모니터 등의 에이다스 기능을 탑재하여
주행 및 주차 시에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택배 차량의 경우 측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한 행풍으로 인해서 차량이 흔들리거나 경로를 이탈 시 차량의 자세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행풍 안전 제어 기능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ST 원어스는 콜드체인 대응을 위한 카고 냉동도 개발하였습니다. 800V 시스템과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적용하여 냉동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냉동 차량의 경우에는 냉동기 제어를 위해서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ST1에서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10.26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냉동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화된 냉동 성능과 냉동기 전용 어플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였고 배송 상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류 사업에 특화된 ST1 카고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ST1을 시작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의 요구와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ST1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T1의 확장성과 카고 모델의 개발 스토리 및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ST1의 활용성에 대한 라이브 시연이 있겠습니다. 방금 전 오세훈 상무님 발표 때 보셨던 것처럼 ST1 카고는 2.23m로 낮아진 전고로 2.3m 높이의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시연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내렸는데요. 자동으로 ST1의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ST1 카고는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동을 켜고 끄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상하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송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고 후면에 물건을 내려볼 텐데요. 이어 트윈싱 도어는 별도의 축조립체가 필요 없고 전동식 락킹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열리기 때문에 손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차량의 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는 90도로 고정되므로 편리한 배송 작업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도어의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상차 작업 등 도어 완전 개방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차량 측면부에 자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리한 작업과 사고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택배를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낮아진 스텝과 와이드 리어 스텝으로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실내부가 높아져서 실내에서도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실 때 특히 무릎이나 허리, 손목에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ST1 카고는 신체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적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야 할 물건은 적재함 안쪽에 있습니다. ST1의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하차해 볼 텐데요. 도어 핸들을 가볍게 한번 젖히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려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덜어주고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운전석에서도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쉽게 파워 슬라이딩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닫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ST1은 실내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송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문을 열고 닫는 일인데요. ST1은 운전석에서 측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조작할 수 있어 작업 시간 단축을 도와줍니다. 지금 적재함의 도어를 연 상태로 기어를 검색했는데요. 적재함 도어가 열린
보시는 것처럼 시험자가 완벽한 주차를 하지 않고 하차를 했는데요. 주차를 하시다 보면 타고 내리기가 힘든 좁은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로 차량의 전진, 후진을 제어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배송을 만들어주는 ST1 카고를 만나봤습니다. 자, 어떠셨을까요? 시험 장면을 보셨는데요. ST1은 최초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으로 오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자동차 PBB 디벨로먼실 오세훈 상무님, PBB 사업실 인상기 실장님, 국내 상품 운영 2팀 김우석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픈 API가 3대차 최초로 도입된 차량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이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BB 사업실 인상기 시장. 그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 외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데이터를 끌어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API가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서 일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ST1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최초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API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기존에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잘 쓰게 만드는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고객사분들 중에 한 분께서는 차량을 여러 대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배터리 잔량을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차는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차를 보내야 되는지 이런 배차를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거꾸로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 데이터를 충분히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직접 그룹사 내에서 좀 만든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다양한 차들을 여러 대의 차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FMS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냉동차 같은 경우에는 온도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 이제 페이퍼로 출력을 해서 했었는데 S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데이터를 송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그 시스템에서 직접 받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출시됐는데 PBB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이 내용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PBB는 그 퍼포스 빌트 비트에 맞잖아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동차 회사가 뭘 내놓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포스 빌트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물류, 택시, 렌터카 여러 가지 사업 용도로 자동차를 쓰시게 되는데 그런 용도에 필요한 자동차를 얼마나 쉽게 변형시켜서 목적에 맞게 만드느냐 PBB의 근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차종이나 이렇게 라인업을 출시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ST1 같은 차를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페이스들 그런 걸 통해서 외부에서 충분히 목적에 맞게 변형시켜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근간을 현대자동차에서는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강의 개념이라면 ST1도 PBB에 어찌 보면 그사 최초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ST1은 개발 과정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1의 B2B 협업 파트너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그 ST1 개발 과정에서 물류 및 유통 분야의 고객사와 그 긴밀히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 ST1에 그 같이 참여했던 그 물류 유통사는 그 CJ, 롯데, 컬리, 이케아등과 같이 총 18개 업체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저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 협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차량을 고객사한테 좀 전달을 하고 고객사는 그 차량을 그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좀 했었고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이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장점 그대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주셨고요. 뭐 단점이나 보완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저희들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그렇게 협업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전기버스 등 국내 시장에 새로운 경쟁 요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용차와의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품 운영 이쪽 팀장입니다. 일단 앞서서도 저희 중국에서 ST1의 장점을 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소개해 주신 내용 안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변이 뭐가 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ST1은 76.1kWh 배터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력 개선을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계속 적용하여서 지금 시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희 당사의 어떤 소상 EV를 포함한 중국 상용 소상 EV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긴 AR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50kW 충전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20분 충전 속도라는 어떤 적극적인 충전 속도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국 상용 그 차량과 경쟁에서 우월할 수 있는, 우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그 2024년도에 보조금 제도가 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충전 속도와 그다음에 배터리 효율 배수를 통해서 충전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화해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 ST1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을 충분히 100%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그 차별화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ST1을 개발하면은 시장 내 어떤 이 차를 운행하시는 고객분들과 고객사분들과 많은 밀접한 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편의 사양이라든가 안전 사양이라든가 스마트 워커웨이 또는 플랫폼 계열화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른 상용 차량들이 제공할 수 없는 기술들을 저희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저희는 개발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ST1만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 소상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저희 ST1 자체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ST1만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터 EV는 단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역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상상하고 계시겠지만 이 ST1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ST1이라는 모델 자체는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얹어서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로서 개발되었다고 저희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기존 포트와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 포트의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뒤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선주하고 있는 차량 개발 담당자 혹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현대자동차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